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최근에 4대2로 이긴 거 아시죠? 미국도 잡은 우리 U20 대표팀입니다. 축구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오늘은요 피파 U20 여자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데 각설하고 바로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말 그대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고요.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콜롬비아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가 11회차 대회인데 특이한 점이 지난 대회까지만 해도 참가팀이 16개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부터 24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배정되어 있는 이 티켓도 4장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본선 진출할 수가 있었네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이번 대회에 FVS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VAR을 조금 더 저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약간 이 개정을 거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 피파 유스 대회에서 좀 먼저 테스트가 됐다가 처음으로 국가대항전 토너먼트에 도입이 되는 게 이번 U20 여자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이야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또 따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출전이 7번째 출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8번씩 나서서 최다 출전이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7번으로 3번째로 많은 출전 횟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어떤 팀들 나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FC, 아시아에서는 4팀이 티켓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북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4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요, 특이하게 아프리카는 예선을 좀 따로따로 조를 나눠가지고 8팀씩 한 조로 묶여서 토너먼트로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한 4팀이 올라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별 예선 1, 2, 3, 4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진출한 팀들 보면은 카메룬,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이렇게 4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북중미, 콘카카프죠. 네, 북중미에서 올라온 4팀은요, 캐나다와 미국, 이 강팀들 2팀 역시 올라왔고요. 멕시코, 여기다가 코스타리카까지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콘메볼이죠. 남미 축구 이 페더레이션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들어왔고요. 여기에다가 개최국 이 프리패스로 콜롬비아가 합류를 하면서 총 5개 국가가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인데요. 오세아니아 축구 연맹에서도 딱 2팀 나옵니다. 피지 그리고 뉴질랜드 이렇게 2팀이 참가를 하겠고요. 유럽에서 쟁쟁한 5팀이 참가를 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참가를 하겠습니다. 독일, 스페인 최근에 이 여자 축구에서 거의 탑을 다투는 팀들이고 프랑스 마찬가지고요. 잘 몰랐는데 오스트리아도 여자 축구가 좀 강세인가봐요. 네, 오스트리아 팀도 굉장히 이 유럽 예선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온 팀들은 이 4개 포트로 배정되어서 총 6개 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4개 포트로 배정된 방식이 좀 특이한 게 피파 랭킹이나 아니면 예선에서의 성적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직전 5번의 U20 월드컵 성적을 가지고 포트 배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포트에 6개 국가, 2포트에 6개 국가, 3포트에 6개, 4포트에 6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3포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우리 조에 편성된 국가들이 몇 포트에서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나오고 있네요. 자, 먼저 1포트에선 독일이 합류를 했습니다. 역시 최강 국가죠. 이번 월드컵 참가가 11번째 본선 참가라고 하고요. 최다입니다. 모든 대회 다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열렸던 유럽 예선 UEFA 여자 U19 챔피언십을 겸했던 그 대회에서는 스페인과 결승 승부 끝에 0대0 승부 끝에 3대2로 승부차기에서 패하면서 준우승을 기록을 하면서 본선 무대에 합류했습니다. 독일의 좀 주요 선수들을 보면 마라 알베르라고 하는 미드필더가 뛰더라고요. 이 선수가 저도 잘 모르는데 호펜하임 여자 분데스리가가 굉장히 또 여자 축구에서는 상위 리그라고 하는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한 게 독일 클럽이에요. 그만큼 이 분데스리가가 굉장히 또 잘 나가는 이 프라우엔 분데스리가, 여자 분데스리가예요. 근데 그 분데스리가에서 이미 2년째 주전 약간 반주전 정도로 뛰어주고 있는 미드필더가 마라 알베르라는 선수입니다. 12팀 가운데 5위를 차지한 호펜하임 팀에서 뛰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 17경기에서 6골을 기록을 한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 중원에서의 활약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선수는 이 프란지스카 케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선수고 2004년생의 만 19살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카 케트 선수는
UEFA 여자 19세 이하 챔피언십 당시에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3위, 그리고 토너먼트 전체 베스트 11에도 꼽혔던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서브 공격수로서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일조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알라라 세 히틀러 이런 선수도 있고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읽을 줄도 모르고 정보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따로 제가 소개를 하진 않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포트로 합류한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역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의 굉장한 단골 손님입니다. 무려 이 팀도 11번째 출전을 이번에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은 제가 아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2개 국가들이 8팀 이렇게 4개의 토너먼트로 나눠서 편성이 돼요. 그리고 각각 이 8국가들이 개별적인 토너먼트를 해서 그 토너먼트의 우승자 4팀이 별도의 4팀 간의 경쟁 없이 그냥 4팀이 바로 월드컵으로 직행을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올라온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모리셔스와의 경기에서 부전승했습니다. 이거는 모리셔스가 사실 여자 축구가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경기 탄자니아와의 경기였는데 3대2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고요. 세 번째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올라온 부룬디를 만나서 부룬디에게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아공의 여자축구가 어느 정도다, 부룬디 여자축구가 어느 정도다, 이거 사실 생각하기 어렵긴 한데 힐다 마가이아 선수가 남아공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남아공을 이긴 부룬디를 이긴 나이지리아, 그러면 이 팀 전력이 꽤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이지리아는요 지역 예선 성적보다도요 지난 U17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지금 멤버 거의 그대로 17세 이하 월드컵을 인도에서 치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8강전에 미국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요. 준결승에서 콜롬비아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아깝게 졌고요. 3, 4위전에서 지금 한 조에 있는 독일을 만나서 승부차기 끝에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차기만 3번을 하면서 결국은 3위를 차지한 나이지리아니까요. 그만큼 끈끈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아래 포트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4포트에서 뽑혔고요. 베네수엘라는 남미 예선을 5위로 통과했습니다. 이 팀이 올라온 과정이 좀 특이한데 남미 예선은 원래 4팀까지만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개최국인 콜롬비아가 남미 팀이잖아요. 근데 남미 팀인 콜롬비아가 예선을 건너뛴 게 아니라 예선을 똑같이 치렀어요. 이게 특이하죠. 왜냐면 이 예선 대회가 그냥 월드컵의 예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남미 여자 20세 이하 챔피언십을 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챔피언십에 나왔던 거예요, 콜롬비아가. 근데 콜롬비아가 이 대회에서 3위를 하면서 3위라는 성적으로도 이제 월드컵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콜롬비아는 원래 이 호스트기 때문에 무조건 진출이 됐기 때문에 그 3위 진출권이 아래로 하나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온 진출권을 받아들고 진출을 하게 된 게 바로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대회가 2번째 월드컵 출전이고요. 지난 2016년도에 한번 나와서 조별리그 탈락했던 경험이 한번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의 여자 축구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팀 어느 정도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조별 예선에서 만나는 국가들 가운데에는 그나마 우리가 승점을 좀 기대해볼 만한 상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우리가 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조별리그 3경기 이후에도 우리가 토너먼트 경기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4팀씩 6개 조로 편성이 되는데 24팀 가운데 16팀이 16강으로 진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각 조에서 2위까지 진출하면 12개 팀이 16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자리가 남아요. 그 남은 4자리는 각 조의 3위 팀들 가운데 승점 비교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3위 팀이라고 하면 6팀이 있겠죠? 3위 팀 6팀 가운데 3위 4개 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1, 2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면 우리가 16강 진출을 좀 노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전 내심 들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나이지리아를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일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월드컵 때 한번 보셨죠?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보셨죠? 포르투갈이 조별 예선에서 우리를 마지막에 만났어요. 근데 앞선 경기에서 우루과이 가나를 연달아 잡았습니다. 가나 우루과이 순서로 연달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어땠죠? 네,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강을 준비해야 했던 포르투갈은 우리와의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 물론 우리 대표팀
팀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포르투갈이 토너먼트 라운드를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득을 누린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서 기적 같은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림을 사실 이번에도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이 먼저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를 차례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상대 2연승을 한다? 그러면 독일의 16강 조기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런 배경 하에서라면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조금은 힘을 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면서 뭔가 승점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 희망 회로를 좀 굴려봅니다. 어쨌든 독일이 좀 다른 팀들 잘 잡아주기를 이제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16강을 뚫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되느냐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요, 2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요, 3위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1위로 올라가면 그나마 좀 편해집니다. 왜냐면 1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있겠죠. B조, 2조 혹은 F조에 있는 3위 팀들이랑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B조에서 제가 보니까 3위가 가장 유력한 팀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2조에서 가장 3위가 유력한 팀은 가나예요. F조에서 가장 유력한 팀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 팀 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팀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볼 만한 상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조 2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조에서 1위를 기록한 팀과 만나게 됩니다. 2조에 어떤 팀들이 있냐면요, 일본이랑 오스트리아가 있거든요. 두 팀 다 사실은 우리보다 전력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이죠. 일본 아니면 오스트리아가 2조 1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조 2위로 통과했을 때에는 16강에서 좀 힘든 승부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조 3위로 통과했을 때 볼까요? A조 1위를 만나거나 B조의 1위를 만납니다. 자, 만약 A조 1위를 만날 경우에는 아마 콜롬비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점쳐 볼게요. 그리고 조 3위로 통과했을 때 만약 B조 1위를 만나는 대진이라면 프랑스나 브라질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 3위로 통과했으니까 안타깝게도 조 1위를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위로 통과했을 때에는 16강에서 만약에 강한 상대를 만난다면 우리가 좀 기적을 바라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U20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희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고 성공입니다. 어려운 대회에서 우리가 예선을 뚫었고요. 아시아 여자축구 정말 빡센데 우리가 그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선수들에게 이 U20 월드컵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치안이 불안한 나라긴 한데 이 콜롬비아에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면서 남은 이 2달 정도의 준비 기간 정말 알차게 채워서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안 했는데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최근에 4대2로 이긴 거 아시죠? 미국도 잡은 우리 U20 대표팀입니다. 축구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아있는 기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박윤종호 멋진 성적 거두고 오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둘, 셋, 슈!